안녕하세요. 미래예보 어이제입니다. 우리가 생활 습관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습관들이 있을 텐데요. 미래에는 이 같은 습관의 변화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가스밸브를 잠그는 것도 깜빡깜빡하고 쓰레기 버리는 것도 집안에서 깜빡하고 또 다양한 습관들이 있죠. 하지만 아파트가 점점 스마트해지면서 내 주거 공간이 스마트해지면서 이 같은 나의 나쁜 습관들은 잡아주고 또 다른 생활 습관들이 미래에는 생겨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같은 즐거운 산상 오늘도 미래예보와 함께 해보시죠. 미래채널 마이F 황순원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로 나온 책도 제가 잘 보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보셨군요. 네, 벌써 왔죠. 저 트렌디하게 또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데 네. 한 주 동안에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한 주 바쁘게 책 팔고 책 팔고 보냈습니다. 책이 나와서. 그러셨어요? 네. 이것저것 하느라 바쁘셨을 것 같은데 네. 집에 제가 습관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대표님도 있으시죠, 그런 거? 습관이요. 딱히 뭐 생각나는 그래요? 거는 없어요, 저는. 네. 항상 부지런하신가 봐요. 그렇죠? 굉장히 게을렀어요. 저 습관이라고 한다면 꼭 낮잠을 잡니다. 알람 이런 저는. 거? 아, 낮잠. 네. 사실 저는 알람을 맞춰놔도 네. 잘 못 일어나거든요. 예. 근데 미래에는 그런 컨시어지가 더 똑똑해져서 나를 막 이렇게 4D로 깨워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미국의 괴짜과학자가 있거든요. 네, 여자분이신데 젊은 여자분이 뭘 해놓으셨냐면은 네. 알람 때 이렇게 팔이 돌아가면서 따귀를 때려주는 어머. 그런 게 올라와서 막 화제가 되기도 했거든요. 안 일어날 수가 없는. 네, 그럼요. 아우, 좀 놀랍네요. 네, 하나 달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얼굴 빨개져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이렇게 습관의 변화들 좀 재밌게 또 오늘 새로 만들어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제는 어떤 게 나와 있을지 먼저 살펴볼게요. 달라지는 주방의 미래 요리법 베스트 5를 꼽아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방송 직전에 잠깐 또 여담을 좀 나눴잖아요. 네. 요리와 관련된 프로그램 좋아하신다고요. 네, 맞아요. 저는 요리 프로그램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네. 그런 프로그램보다 직접 해먹어보고 싶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나이 들어서 이제 슬슬 그 요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미래 기술이랑 요리 접목하는 것도 되게 관심이 많고 직접 해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경험한 얘기도 해드릴 것 같아서 그래요? 재밌을 것 같아요. 기대됩니다. 요즘은 또 워낙 또 먹방이 대세다 보니까 네. 요리에 관심 있으신 분들 우리 대표님 말고도 시청자분들 많으실 텐데요. 5가지 모습 어떤 게 담겼을까요? 5위부터 보겠습니다. 네, 5위는 상한 음식 체크해주는 기기입니다. 푸드 스니퍼라는 제품이에요. 저는 진짜 이게 너무 필요해요. 이런 네. 걸 구분을 못해요. 항상 우리 음식 먹을 때마다 상했나 안 상했나 궁금하잖아요. 그쵸. 그걸 우리가 먹어봐도 사실 잘 몰라요. 그럼요. 냄새도 잘 모르겠어요, 네. 사실. 그런데 저 기계는요, 저렇게 네. 특히나 고기라든지 육류 제품들 네. 갖다 대고 상했나 안 상했나를 체크해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우와. 그래서 상한 정도를 네. 그 색깔로도 표시를 해주거든요. 네. 신선하면 초록색이고 상하면 빨간색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네, 네. 이게 원리가 음식이 상할 때는 그 가스가 배출이 되게 되는데 예. 그 가스를 체크해가지고 알려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오. 모든 식품에 적용되기는 힘들겠지만 특히나 저런 생선이라든지 육류 예. 제품에서는 쓸모 있는 그런 제품일 것 같습니다. 아니 너무 신기해요. 전 처음에 보고서 어플인가 했는데 기기 자체가 있어서 네. 가스 그리고 LED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다. 이게 완전 특화된 기기네요. 네, 기기는 저렇게 센서를 통해서 가스를 확인하고 그 결과는 어플리케이션으로 보여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더라고요. 네, 네. 이 제품은 근데 실제로 팔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가격이 보니까 $130 정도 돼서 네. 한 15만 원 정도면은 구매할 수가 있는 제품이라 가격 부담이 살짝 있죠. 네, 하지만 그래도 너무 유용해서 네. 저런 거 많이 쓸 것 같아요. 있으면 좋을 것 같긴 네. 해요. 저건 특히나 우리 식중독 그런 것도 급식소에서. 예방을 해줄 수가 네. 있게. 맞네요. 진짜 오. 급식소에서는 꼭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우리가 상하지도 않은 음식을 버릴 때가 참 많아요. 오래됐으니까 당연히 상했겠지 이런 네, 판단. 맞습니다. 특히나 유통기한 지나면은 저희가 버리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유통기한은 정말 유통할 수 있는 기간이고 먹을 수 있는 기간은 더 길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유통기한 지났다고 상했겠네 하고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근데 만약에 이렇게 데이터로 센서로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확인한다면은 음식물 쓰레기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쵸. 다방면에 아마 활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품입니다.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사실 뭐 신선도를 체크해 주다 보니까 얘기해 주신 대로 뭐 음식으로 인해서 배탈이 나거나 이런 것들 네. 방지해 줄 수는 있겠지만 음식물 쓰레기 저도 진짜 많이 버려서 지난 주말에도 고기를 버렸거든요. 네. 만약에 이런 기기를 정말 제대로 활용한다면 지구를 살리는 방안으로도 맞습니다. 이어질 수가 있겠네요. 이거 당장 사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시중에 판매된다고 하니까요. 한번 다양하게 검색해 보시는 것도 도움 많이 되겠어요. 4위로 넘어가 볼게요. 네, 4위는 3D 프린터를 활용한 레스토랑 소개해 드릴게요. 푸드 잉크라는 회사입니다. 이거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그리고 상상을 넘어서는데요. 음식물 뽑는 거는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저건 뭐냐면 음식을 뽑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네. 그 음식 먹을 때 사용되는 뭐 포크, 접시, 그리고 레스토랑에 사용되는 장식물까지 예. 다 3D 프린터를 뽑아가지고 그 세계 주요 도시 곳곳을 돌아다니며 팝업 형태의 레스토랑을 열고 있는 그런 우와. 회사예요. 어디에 돌아다니나요? 일단 영국 바르셀로나에서는 네. 오픈이 되었었고요. 예. 그 영상 홍보 영상 끝에 보면은 서울도 포함이 되어 있긴 하거든요. 우와. 근데 아직까지 협약이 되지는 않았나 봐요. 아. 그 소식이 없고요. 네. 전 세계 투어를 다니겠다라고 했지만 올해 2월 그쯤 이후로는 사실 소식이 뜸합니다. 어디 멈춰 있는 거 아닌가 네, 몰라요? 뭐 멈춰 있던지 비용이 부족하던지 그런 것 같은데요. 네네. 음식물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뽑아서 레스토랑을 열 수 있다라는 것이 아마 많은 분들에게 영감이 되지 않을까 해서 준비해온 소식이에요. 이거는요, 요리가 물론 예술의 영역이라고는 하는데 장식품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이런 프린터가 사실 제조업이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서 뽑아내게 되고 또 다른 이런 식기까지도 된다고 하니까 이거는 뭔가 요리의 세계를 넘어선 느낌이거든요. 뭔가 굉장히 미래적이기는 하죠. 네,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점은 음식물을 뽑을 때 아직까지는 단일 재료를 써가지고 출력해서 이렇게 쌓아 올리는 방식이거든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뭐 초콜릿이라든지 쿠키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뭐 우리가 먹을 때 다양한 식감을 요구하잖아요. 뭐 음식 만들 때 보면 푸드 밸런스라고 해가지고 단맛, 네. 신맛, 이렇게 짠맛 다 맞아야 되는데 네. 그런 것까지 하려면은 이렇게 뽑고 난 다음에 또 셰프가 그걸 이용해서 가공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화려한 요리가 나오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네. 일반적으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3D 프린터의 경우에는 그게 출력물에 그 플라스틱을 쓰는 거거든요. 네. 플라스틱, 그리고 옥수수 전분을 쓰기도 하는데 그 환경 호르몬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물컵으로 쓰거나 그랬을 때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그럴 수도 수 있습니다. 있겠네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걸 만들 때는 환경 호르몬이 없는 그런 3D 프린터를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뭐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많지만 한계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유념을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뭐 그렇게 안전 측면에서도 그렇고 아쉬운 부분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저는 먹어보고 싶거든요. 근데 가격이 알아보니까 제가 비싸요? 33만 원 정도예요. 한 끼 1인당? 식사가. 네. 그 정도면 스타 셰프 비싸네요. 있는 데 가서 드셔도 충분히 드실 수가 있고요. 네. 음식물은 좀 어려울 수도 있으나 네. 지금 뭐 쿠키 틀을 만든다든지 그런 거는 일반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가지고 출력해서 쿠키 틀 만들어서 과자를 만들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네. 음식물을 뽑는 것보다도 이렇게 다양한 영역에 뭐 제빵, 제과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분야에서 어떻게 쓸 데는 없는지 상상을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진짜 활용 범위가 딱 봤을 때는 어떻게 저런 레스토랑이 있을까?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범위들까지도 생각을 넓혀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인 3D 프린터를 활용한 레스토랑 살펴봤습니다. 3위로 갈게요. 네, 3위는 스마트 실내 재배 시스템 그로보라는 제품 소개해 드릴게요. 저게 뭐예요? 저 안에서 그냥 식물을 재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나 뭐 도심 지역 살면서는 텃밭 가꾸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해주는 미래형 제품이 되겠고요. 저게 좋은 점이 다 센서라든지 그런 거를 이용하기 때문에 편리해요. 네네. 그래서 저 안에서 과일, 뭐 토마토나 뭐 채소 우와. 같은 것들, 그리고 필요한 허브 같은 것을 기를 수가 있고요. 네네. 물 붓고 그리고 네. 씨앗만 넣고 영양소만 넣으면은 그러고 나서 어플로 저렇게 네. 내가 재배할 작물을 선택해 주면요. 거기에 꼭 맞게 물을 주고 그리고 와. 조명을 주고 영양분을 알아서 그때그때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우와. 사람 손이 거의 가지가 않는 거죠. 오, 저기서 알아서 자라는 건가요? 그러면 물 먹고? 네, 알아서 자라는 거고요. 네. 이제 센서를 통해서 뭐 수분이라든지 영양 상태를 파악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손이 많이 안 가는 것이고요. 그럼 네. 태양은 어떻게 하냐? 네네. LED 조명을 써가지고 필요한 빛의 양을 조절을 하게 됩니다. 우와. 자, 그랬을 때 저게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뭐예요? 일단, 성장 속도가 빠릅니다. 가장 빠르게 자라날 수 있다는 거. 성장 속도가 굉장히 네. 저게 수경재배라고 해가지고 수경재배. 네, 뿌리에 아예 물을 직접 주는 방식이고 그래요. 그렇군요. 저는 바질이나 허브 이런 거 키워보는 게 진짜 로망이었거든요. 그게 가장 특화된 분야일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보통 자라는 속도보다도 한 3배 정도 빠르게 자랄 수 있고 네. 내가 물을 직접 주지 않아도 한 번 넣어주면은 걔네들이 알아서 찔끔찔끔 하니까. 주기 때문에 오. 그리고 이게 필요한 부분에 딱 적시적소해 주기 때문에 물의 양도 굉장히 절약이 되고 토지도 절약이 되고 그런 그렇겠네요. 부분이 있고요. 네네. 우리가 기후라든지 그런 것도 생각을 안 해도 돼요. 아, 맞네요. 병충해 걱정도 없고요. 아, 벌레 걱정도 없고. 제한된 상태에서 길러내는 거기 때문에 너무 편리하겠어요? 네, 그래서 저런 것들이 우리 집안에서 식물 길러내기에 좀 더 네. 편리하게 해주는 그런 제품이 될 것 아. 같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도시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요즘 뭐 도시명 수직 농장 이런 거 많이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에 미국 뉴저지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수직 농장 에어로팜이라는 게 오픈이 됐어요. 네네. 약 2,000평 규모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91만 킬로그램의 작물이 생산이 된다라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앞으로는 네. 도심 지역에서 이렇게 수직형 빌딩 안에 저렇게 센서라든지 그런 걸 이용한 재배 시스템을 하게 되면은 농촌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시간도 줄일 수가 있고 그렇겠네요. 바로바로 또 성장하는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네. 앞으로의 가능성은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되고 있어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토지 면적 자체도 굉장히 만약에 절약이 될 것 같고요. 네. 굉장히 좀 유용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네, 것 같은데. 맞아요. 농약 걱정 없이 내가 기른 걸 따먹을 수 있는데 손도 가지 않는다. 너무 좋아요. 가격만 싸다면 최고죠. 아직 안 나왔나요? 이게 나오지는 않은 것 같고요. 유사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그런데 네. 제가 살려고 알아보니까 뭐 화분 하나에 뭐 10만 원 넘고 그렇기 때문에 선뜻 손이 가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저같이 로망으로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이런 거 꼭 한번 사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뭐 실내 인테리어 가운데 플랜테리어 많이들 하잖아요. 식물이랑 인테리어 접목한. 근데 저도 뭐 난 같은 건 키우겠는데 다른 거는 벌레 생겨서 못 키우겠더라고요. 맞아요. 관리도 못하고. 맞습니다. 근데 딱 저 제품이 저 같은 분들에게는 아주 적합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스마트 도시 속에 계속해서 이 같은 제품을 자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 집안 곳곳에도 이들을 길러보는 상상 한번 해보세요. 2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2위는 재료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번엔 네. 피 흘리는 채식 버거 패티입니다. 임파서블 버거라는 패티예요. 제목이 네. 이름이 너무 아주 재밌네요. 왜냐하면 저게 가짜 고기예요. 진짜 고기로 만든 게 아니라 미국 임파서블 미트사에서 만든 식물성 햄버거 패티거든요. 식물성 햄버거 패티요. 네, 고기 성분이 와. 전혀 들어가지 않고요. 네네. 식물 성분만으로 고기랑 똑같은 맛을 재현해서 유명한 제품입니다. 우와. 저기 들어가는 제품이 지금 소개가 되는 건데요. 그러네요. 감자라든지 네. 뭐 비타민, 코코넛 오일 그런 것들이 들어가고 또 힘이라는 저 빨간 네네. 액체가 힘이라는 건데요. 네. 그게 맛과 색의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대요. 아. 그게 우리 적혈구를 운반해주는 그 분자라고 하는데요. 네. 그게 식물 성분에도 나와가지고 저렇게 빨간색도 내고 고기 네. 맛도 내고 한다라고 합니다. 오. 그리고 초반에 제가 피 흘리는 채식버거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네. 씹었을 때 육즙이 나온다라고 해요. 와, 저렇게 고기가 완성되네요, 패티가? 네.
그러니까 겉이 이제 바삭바삭해지는 거는 감자의 그 전분 성분이라고 하고요. 씹었을 때 나오는 육즙은 코코넛 오일이 이제 희미와 만나면서 흰과 만나면서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기름이 이제 고온으로 네네. 올라가면서 나오는 거죠. 흘러나오는데. 근데 맛이 너무나 유사하대요. 고기랑요. 네. 그래서 저도 먹어보고 정말 싶어요. 너무 먹어보고 싶은데 네. 저것도 어떻게 고기류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수입이 직구가 되지를 않아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미국에 가셔가지고 드셔야 되는데 아. 저기 뉴욕에서는 줄 서서 먹을 정도로 인기가 좋다라고 합니다. 아니 일단 건강에 좋을 것 같고 네. 위험하지 않고 요즘에 뭐 저런 패티와 관련된 너무나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이 있어서 맞아요. 좀 포비아가 있었었잖아요. 네네. 근데 저런 제품이 탄생한다고 하니까 진짜 줄 서서 먹을만 하네요. 네, 맞아요. 지금 경기가 아직 네. 어려워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까지 생각을 못 하는데 아마 10년 네. 안에는 이게 굉장히 큰 트렌드가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육류 소비를 사실 지속할 수가 없거든요. 자원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환경 오염이라든지 그리고 공장식 사육 때문에 우리 몸에 안 좋은 영향 맞아요. 그리고 곡물 제 사료로 주는 거에 뭐 환경 호르몬 들어간다 이런 얘기까지 너무 걱정이 많기 때문에 네. 대체 단백질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식용곤충도 얘기가 나오고 있으나 먹기가 좀 힘들잖아요. 네네. 그래서 식물성으로 만든 고기 맛과 똑같은 패티라든지 아니면은 뭐 배양육이라고 해가지고 실험실에서 인공적으로 길러낸 고기 뭐 이런 기술들이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어요. 오, 그 저꼭 먹고 싶다. 실제로 빌 게이츠라든지 네. 그런 분들이 투자를 네.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와, 그 부분에서만 봐도 얼마나 미래에 좀 트렌드가 될 수 있을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겠네요. 이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동차나 IT 없이는 살거든요. 근데 지속 가능한 식량 없이는 못 살기 때문에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식품 산업에는 네, 네. 정말 당연히 투자 기회가 무궁무진하게 열릴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 제가 가장 이건 정말 내가 써보고 싶다. 네. 그 모습 중에 하나가 이 피 흘리는 고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맛이 궁금하시죠? 앞으로 미래 식량을 대체할 두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피 흘리는 채식버거 살펴드렸어요. 마지막 1위 남아 있습니다. 네, 1위는 요리 방법입니다. 인공지능이 레시피를 제안해줘요. 셰프 왓슨이라는 서비스 소개해드릴게요. 와, 저기 왓슨이라고 해가지고 인공지능 프로그램인데요. 기존의 레시피를 학습을 해가지고요. 내가 집에 있는 재료들을 입력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당장 만들 수 있는 레시피를 제안해 줍니다. 우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취향을 원하는지 네. 그리고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는지에 맞춘 네. 맞춤형 레시피를 만들어준다는 거. 이게 굉장히 신선한 개념이 될 것 같아요. 아니, 갖고 있는 재료를 반영해주는 게 너무 똑똑하네요. 그렇죠. 우리가 레시피를 보면 이제 거기에 없는 재료를 맞아요. 사러 나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반대로 이거는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재료를 추천을 해주는 거고요. 네. 실제로 저 보나페티라는 레스토랑사와 재료를 맺어서 거기에서 자료를 제공해 준 거예요. 예, 예. 그 음식 재료, 그 제조법, 아니죠. 요리법이죠. 요리법, 네. 그런 거를 머신러닝 방식으로 해가지고 네. 저렇게 책까지 냈습니다. 우와. 인공지능이 만든 레시피들. 최상의 맛조합을 찾아내는 AI다. 아주 네. 똑똑하겠습니다. 이 왓슨이라는 이름은 IBM사의 인공지능 맞아요. 그 기기 맞나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시면 영어로 네. 돼 있어서 그렇긴 한데. 어렵네요. 네. 네, 저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추천해주는 재료 중에서도 없는 게 있잖아요. 네. 그걸 또 이제 옆에 클릭하면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재료들이 또 걸로? 나와요. 우와. 그런 거를 다 넣어서 제가 요리를 해봤더니 맛있더라고요. 냉장고를 부탁해 AI판 같네요. 맞아요. 그 냉장고를 부탁해 셰프들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게 과연 어떻게 적응이 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기대가 많이 돼요. 오, 직접 해보셨다고 하니까 저도 당장 좀 실현을 해보고 싶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레시피와 관련된, 그러니까 주방에서의 AI 역할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데이터, 나의 음식 취향이라든지 맞아요. 가지고 있는 취향, 재료, 재료. 이것저것, 저의 건강 상태를 파악해서도 추천해 줄 수 맞네요.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음식을 통해, 이 데이터를 통한 음식 문화, 오. 앞으로 또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많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누구나 좀 최고의 셰프로 거듭날 수 있는 시대가 머지않았습니다.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5위부터 1위까지 달라진 주방, 스마트한 주방 자세하게 좀 들여다봤는데요. 여기에서 좀 가져갈 수 있는 시사점 어떻게 보셨어요, 대표님? 네, 오늘 보여드린 것들은 아무래도 미래 기술적인 건데 네. 요리에 있어서도 데이터, 센서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자꾸 이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말씀드린 것처럼 취향이라든지 나의 건강 상태를 파악해서 네. 그 데이터를 이용한 음식 추천, 뭐 여러 가지 서비스가 또 탄생이 될 수 있겠죠. 네. 우리 음식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럼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보여드린 것들의 공통점이 네. 우리 건강과 네. 환경을 어떻게 고려해서. 더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우리가 음식을 너무나 소비해가지고 환경 그리고 건강에까지 안 좋은 영향들이 많았는데 맞아요. 앞으로는 지속 가능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겠죠. 네, 기대가 됩니다. 그 새로워진 주방 문화에 대해서 좀 다양한 상상력을 제공할 수 있는 5가지 모습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얘기 나눠주셨어요. 미래채널 YF 황준환 대표 보내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방 하면 이전에는요, 유교 문화가 반영되면서 여자의 영역이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스마트 도시, 그 안에서 또 중심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래에 또 환경과 건강을 중시한 이 같은 중심 안에서 바뀌어질 우리의 주방, 어떤 이야기들이 또 준비되어 있을지 많은 분들께 새로운 영역으로 다가가셨으면 좋겠네요. 미래예보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즐거운 이야기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